수조 원짜리 거대 인프라 프로젝트의 운명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부품 하나로 완전히 갈린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오늘은 철도 경제학에 숨겨진 진짜 흥미로운 나비 효과에 대해 파헤쳐 볼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시속 300km로 질주하는 고속열차. 이걸 진짜 안전하고 돈 덜 들게 운영하려면 대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엄청나게 튼튼한 강철? 아니면 최첨단 모터? 뭐 다 중요하겠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걸 좌우하는 핵심은 철길 바닥에 깔린 아주 평범하고 조그만 고무조각 하나야 있습니다. 아니 대체 고무조각 하나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짚어볼 흐름입니다. 궤도의 과학부터 시작해서 그 중요한 레일 패드가 뭔지 살펴보고 실제 고속철도 사례, 승차감을 결정하는 물리법칙, 그리고 강성의 경제학을 거쳐 마지막 진정한 공학적 경제성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안전한 여행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궤도의 과학부터 시작해볼까요? 수백 톤짜리 기차가 엄청난 속도로 지나갈 때 철길은 그냥 가만히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반응하고 있죠.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궤도 강성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궤도 구조물 전체가 열차의 엄청난 무게를 버텨내고 분산시키는 성질이에요. 엔지니어들은 이걸 연속 지지부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철길 전체가 무수히 많은 스프링으로 꽉 찬 거대한 매트리스라고 상상해보세요. 무거운 게 훅 밟고 지나가면 스프링처럼 푹 눌리면서 힘을 부드럽게 흩어버리는 거죠. 그 엄청난 충격이 열차 바퀴에서 시작해서 레일, 체결장치와 패드, 침목, 그리고 마침내 맨 아래 땅바닥인 노반까지 밑으로 쫙 전달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부품들이 다 일렬로, 그러니까 직렬로 쭉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중에서 가장 말랑말랑한 녀석, 즉 가장 스프링 계수가 낮은 부품 딱 하나가 전체 시스템의 탄성을 지배해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 바로 그 궁극의 충격 흡수 장치, 핵심 레일 패드로 넘어가 보죠. 그럼 전체 시스템을 쥐고 흔드는 그 제일 중요한 녀석이 대체 뭘까요? 자, 시선을 아주 밑바닥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옛날 방식인 자갈 궤도를 보면 수천 개의 자갈들이 서로 막 부딪히고 마찰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고 유연한 스프링 역할을 했어요. 근데 요새 고속철도에 까는 콘크리트 궤도는 어떨까요? 유지보수하기는 참 좋은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엄청나게 딱딱해요. 탄성을 하고는 1도 없죠. 그래서 이 엄청난 충격을 흡수해야 하는 독박, 그 모든 책임이 레일과 침목 사이에 끼워 넣는 아주 얇고 작은 합성수지, 레일 패드 딱 하나에 몽땅 쏠리게 되는 겁니다. 자, 15에서 35. 이게 한국이나 독일에서 보통 쓰는 레일 패드의 강성, 그러니까 얼마나 뻣뻣한지를 나타내는 스프링 계수인데요. 이 정도면 꽤 부드러운 편이에요. 재밌는 건 일본 같은 곳은 40에서 60 정도로 훨씬 딱딱한 패드를 쓴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열차 무게도 다르고 궤도를 설계하는 철학 자체가 다르니까 기준도 달라지는 거죠. 근데 어느 쪽이든 간에 자기 환경에 딱 맞는 그 완벽한 강성을 찾는 거, 이게 진짜 피말리는 과제거든요. 이게 그냥 책상머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세 번째 파트 KTX 설계 당시 실제로 있었던 딜레마 사례를 한번 볼게요. 과거 한국 고속철도 대구 부산 구간을 만들 때 두 가지 시스템이 경쟁을 붙었어요. 처음에 담당자들 눈이 번쩍 뜨이게 만든 건 영국제 펜드롤 SFC 시스템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초기 재료비가 진짜 저렴했거든요. 솔깃하셔? 근데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아주 치명적인 폭탄이 숨어 있었습니다. 강성이 30.3으로 너무 뻣뻣했던 거예요. 이 패드를 깔면 고속열차가 쾅쾅거리면서 달릴 때 그 충격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밑에 있는 콘크리트에 그대로 다 때려박히게 생겼던 거죠. 자칫하면 궤도가 다 부서질 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고요? 초기 비용은 좀 더 비싸도 20.4라는 아주 이상적인 탄성을 가진 독일의 보슬로 시스템이 최종 승자가 됐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파트, 재료 얘기를 좀 벗어나서 승차감을 결정짓는 물리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튼튼해도 기차 탔는데 막 덜덜거리고 허리 아프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엔지니어들이 궤도를 짤 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공진입니다. 궤도가 가진 고유 진동수랑 열차 진동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진동이 미친 듯이 폭주하는 현상인데요. 이게 일어나면 궤도 밑바닥이 부서지는 건 물론이고 승객들은 진짜 끔찍한 승차감을 겪게 됩니다. 그럼 이 미쳐 달 때는 진동을 대체 어떻게 멈춰야 할까요?
물리학의 고유진동수 공식을 보면 답은 딱 두 개예요. 첫 번째, 궤도 자체의 질량을 어마어마하게 무겁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수백 킬로미터짜리 철도를 다 그렇게 무겁게 만들려면 돈이 감당이 안 되겠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남은 건 두 번째 방법, 바로 스프링 계수를 낮추는 겁니다. 쉽게 말해 레일 패드를 아주 유연하고 탄성 있게 만들어서 그 기분 나쁜 진동수 대역 자체를 싹 피해버리는 거죠. 기차 안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이유, 전부 이 작고 부드러운 패드 덕분이라는 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이제 시야를 거시적인 경제학으로 훅 넓혀볼까요? 다섯 번째 파트, 강성의 경제학, 그리고 아주 골치 아픈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학의 세계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기서 진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트레이드오프, 상충관계의 딜레마가 딱 등장하거든요. 만약에 패드를 딱딱하게 만들어서 궤도 강성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차가 달릴 때 저항이 확 줄어들어서 전기세는 진짜 기가 막히게 절약됩니다. 근데 앞서 말했듯 충격 흡수가 안 되니까 궤도가 와장창 깨져서 수리비가 폭탄처럼 나오겠죠. 반대로 패드를 아주 부드럽게 만들면 궤도 수명은 팍팍 늘어나는데 문제가 뭐냐면 푹신한 모래사장에서 뛰어간다고 상상해보세요. 발이 푹푹 빠지면서 엄청 힘들죠. 기차도 똑같습니다. 부드러울수록 기차가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어져서 엄청난 전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 대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제 프랑스 연구진의 논문 결과를 한번 보시죠. 궤도 강성을 80에서 40으로 딱 절반 정도 부드럽게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주행 저항 때문에 새어나가는 에너지 발산량이 무려 3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3배요? 생각해보세요. 매일 수백 대씩 달리는 고속열차의 전기세가 고작 그 패드 하나 부드러운 걸로 바꿨다고 3배가 늘어난다면? 그건 진짜 국가적 재앙 수준이 될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진정한 공학적 경제성, 총 생애주기 비용에 대해 알아보죠. 그렇다면 엔지니어들은 이 골 때리는 딜레마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정답을 찾아내는 걸까요? 여러분, 2%, 이 숫자를 기억해 주세요. 아까 KTX 사례에서 제일 쌀 뻔했다고 한 그 초기 재료비 있죠? 그게 궤도를 깔고 부수고 새로 짓는 전체 수명 동안 들어가는 비용, 즉 총 생애 주기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2%밖에 안 됩니다. 고작 그 2% 아끼자고 섣불리 싼 걸 골랐다가는 나머지 98%에 달하는 엄청난 유지보수비랑 폭탄 같은 전기세로 수조 원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당장 눈앞의 숫자에 속으면 절대 안 되는 이유죠. 정리해봅시다. 진정한 공학적 경제성을 찾아내기 위한 엔지니어들의 미션은 이렇습니다. 일단 값싼 초기 재료비의 유혹 과감하게 쳐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들어갈 궤도 수리비를 계산하고 매일매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을 전기세까지 싹 다 합산하는 거예요. 이 유지보수비랑 전기세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이 두 비용을 합쳐보면 예쁜 U자 모양의 곡선이 나오거든요. 그 U커브의 가장 밑바닥, 즉 총 운영 비용이 최소로 떨어지는 그 완벽한 타협점인 최적 궤도 강성을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설계입니다.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50년 넘게 써야 할 국가의 뼈대를 만들면서 우리는 혹시 오늘 당장의 동전 몇 잎을 아끼겠다고 다가올 내일에 수백, 수천억 원을 허공에 날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눈에 띄지도 않는 얇은 고무패드 하나의 탄성이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이 엄청난 철도 경제학의 나비 효과. 우리가 어떤 큰 결정을 내리거나 공학을 바라볼 때 얼마나 더 멀리 그리고 깊게 내다봐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완벽한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